길고 길었던 설 연휴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다시 개장하게 되는 국내 증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소화하게 될까요? 연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사태들, 일정들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그에 앞서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부터 한판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시죠. 일단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날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졌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대, 코스닥은 0.6%의 상승을 보였고 무엇보다 우호적이었던 건 이날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 유가도 내려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거침없이 내놓으면서 이날 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들어왔고 1월 들어서 순매수 흐름이 지금까지 2,300억 원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만약 오늘까지 추가적인 매도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급 환경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또 여기에 국내 증권가에서도 코스피 반등론을 놓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달에는 2,700선까지도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만큼 2월에는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해나가야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날 장에서의 주요 이슈와 특징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면 로봇과 전력설비 그리고 5G 관련주들로 좀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로봇이랑 전력설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수혜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날 로봇주에게 강한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졌던 이슈는 LG전자의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 확보 소식이었고요. 이 자율주행 로봇 기업으로 알려진 베어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로봇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로봇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상승의 기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이날 장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많이 짓겠다, 인프라 투자에 크게 금액을 더 늘리겠다라고 미국 쪽에서 이야기들이 연일 나오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G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이날 장에서도 함께 동반 상승에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가지고 왔던 이슈 덕분에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미국에서 광통신과 관련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지금은 케이블로 주로 되어져 있는데 해당 부분을 광통신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과거 한국의 이런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2010년도에 55% 정도 됐던 광통시의 비중이 15년 만에 90%까지 대폭 증가됐던 모습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침투율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날 장에서는 5G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연휴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나마 연휴여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급등과 급락을 이어갔던 미국 증시를 보면서 연휴 내내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는 FOMC와 금리 동결 이슈가 되겠죠. 일단 트럼프가 압박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연준은 금리 동결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세 차례 연속으로 작년에 인하를 하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동결 기조로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유가 내리면 즉시 연준에 내가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좀 압박의 발언을 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5차례나 반복하면서 확실하게 금리 동결하겠다라는 기조를 이어갔고요. 또 여기에 트럼프의 추가적인 이민이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주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도 연준이 이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는데 기다려보기라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오는 3월도 금리 동결한다라는 가능성에 크게 베팅을 하고 있고요. 80%의 가능성으로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금리 동결이 나온 만큼 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약간의 악재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다음으로 확인해 볼 이슈는 이제 딥시크 사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딥시크와 챗 GPT의 기술적인 부분을 해당 이미지로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오픈 AI가 추출해서 만들고 있는 오픈 AI 풀 안에 딥시크가 와서 이 챗 GPT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학습을 이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시크의 등장이 상당히 부담처럼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풀이 꼭 필요한 만큼 챗 GPT에게는 온전한 악재다라고만은 생각을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격을 받았던 이유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의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충격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개발 비용이었습니다. 성능 자체는 챗 GPT 못지않게 고성능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개발 비용이 80억 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비싸게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니즈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 80억 원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인지를 봤더니 메타 부서장 한 명의 연봉값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딥시크 훈련 비용 자체가 한 명의 인력비보다도 저렴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다만 이러한 비용을 놓고는 머스크도 이 정도의 저예산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 측면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업계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가장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경쟁 그리고 견제가 계속해서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딥시크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다음 날 바로 내놨는데 뭐 긍정적이다라고 좋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초집중해야 된다라고 경쟁심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어떤 발언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딥시크 관련해서 업계의 시각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톰리 대표 같은 경우는 딥시크 쇼크가 과잉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텔 전 CEO도 딥시크로 인해서 오히려 AI의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유사 서비스들이 증가하게 되고 서비스 증가가 된다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 확대는 결과적으로 그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마켓캡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했고 메타 CEO도 딥시크가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비용을 투자해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니즈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딥시크 사태를 놓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한 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흐름이 나올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건 국내 관련주들일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간단하게만 확인을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앞서 이 업계 인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AI 생태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러했듯이 반도체와 AI 인프라주들의 단기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SK하이닉스처럼 가격이 비싸진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장에서는 딥시크 쇼크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동반으로 연출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어제장에서는 일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가져갈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이 딥시크를 규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슈들도 계속해서 시장에는 나오곤 있습니다. 일단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검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나왔고 딥시크에 이어서 알리바바 쪽에서도 새로운 AI 모델 출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AI 시장 자체의 확장성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 기조이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와 관련돼서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사실 어제 발표됐던 빅테크 실적들을 통해서 AI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견조한지는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함께 간략하게 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업들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매출과 순위, 구체적인 이런 수치보다도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AI에게는 어떤 니즈가 있고 어느 정도 확장해 나갈지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ASML 같은 경우는 수주 금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170% 가까이 증가하면서 여전히 AI를 찾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부분 확인을 시켜줬고요. 이를 놓고 CNBC 같은 경우도 AI 칩의 생산 장비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SML의 CEO는 직접적으로 딥시크 AI의 호재다라고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보면은 매출이랑 이익은 다 좋았는데 클라우드 쪽의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AI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지금 우리가 성장률이 둔화됐던 건 사실 AI 수요를 데이터 센터가 따라가지 못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은 올 연말이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10% 정도의 비용을 데이터 센터에 더 지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론만 간략하게 추려보면 딥시크가 나와도 AI의 슈퍼사이클은 계속된다라는 게 되겠죠. 또 여기에 같이 확인해 볼 또 다른 기업의 실적 바로 테슬라도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AI 기업으로 불러달라라는 내용의 취지의 컨퍼런스 콜 어제 같이 확인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중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어닝 미스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 쪽에서 10%대 역성장이 나왔고요. 마진율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할인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익률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올해 테슬라가 가져가는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은 잔뜩 있습니다. 저가형 모델도 출시를 하고요. 로보택시도 출발을 하게 되고 또 여기에 옵티머스까지 본격적으로 양산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번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확인됐던 내용도 사실 엄청나게 새로울 건 없었지만 머스크의 강한 자신감 그리고 구체화됐던 기존 계획 덕분에 기대감이 크게 올라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해당 계획대로 테슬라 진행이 된다면 올 한 해 동안만 성장률은 60%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현재 주가는 저렴한 상황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는 6월부터 FSD와 관련된 출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오늘 해당 이슈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간략하게는 어디를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섹터 단으로 추려보자면 크게 6가지 섹터 함께 점검 가능해 보일 것 같고요. 또 최근 3년 동안 국내 증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를 그대로 반영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때 나왔던 사태들 오늘 국내 증시에는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게 반도체 관련해서 트럼프 인사들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돼서 예정대로 이행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놓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수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이 이미 확정이 된 상황에서 지급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해당 이슈는 어떻게 소화할지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거물들의 발언도 같이 명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올해 대장은 여전히 AI고 투자할 돈이 있으면 AI에 투자하라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AI는 긍정적이라는 거, 또 여기에 오늘 시간에서 이 애플의 실적도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중국 쪽의 수요는 부진했지만 나머지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오늘 애플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함께 추려봤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분위기는 어떠할지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